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임야 되겠습니다. 제가 임야에 대해서 종종 소개해드릴 때가 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임야는 감정가가 92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지가 2만 3천 평에 이르는 정말 대규모의 임야가 되겠는데요. 여기 유찰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서 현재 최저가 5억대까지 유찰된 임야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사건 번호 고양 2022 타경 61396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감정 가격은 90억 3,568만 5천 원에 현재 최저가는 5억 3,241만 9천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2만 3천 평. 예, 대규모 토지 면적을 가진 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해당 사건에 대한 물건 명세서 먼저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낙찰받았을 때 소멸하지 않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가 있다면 여기 기입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구분지상권 등기라고 돼 있죠.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함, 구분지상권 등기. 요 내용을 등기부등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 설정돼 있죠. 목적으로는 전기 공작물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그래서 토지 중앙적 송전소의 통과는 8,492제곱미터 지표면 상공 13m에서 57m까지의 공중공간 돼 있죠. 지료 1억 1,800 정도, 지상권자는 한국전력공사.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 선하지라고 하죠. 고압선이 지나가는 밑에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상권 설정하면 이 토지를 매수한 새로운 매수인도 한전에다가 별도로 또다시 이런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상권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게 되는데 뭐 소유권에 뭐 영향을 주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또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라고 해서 연곰 이상의 분묘수기 소재함 이렇게 돼 있죠.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예, 분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비고란 보시면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교육부 장관의 허가서 제출 요함 돼 있죠. 교육부 장관. 이게 왜냐하면은 채무자 겸 소유자 학교법인이에요. 학교법인. 이렇게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을 할 때 주무관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경매 목적물이 아닌 두 필지가 토지 안에 이렇게 딱 박혀 있다고 또 표시되어 있고요. 본건은 지목이나 일부 도로를 이용 중이고 일부는 선화진입돼 있고 지분 매각이 이게 이제 여러 필지인데 여기서 일부 지분인 겁니다. 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1회 하나에 행사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이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된 판결문 보시면요. 2002마 4353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었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 제공, 처분하거나 대출받을 때 사회복지 사업법 23조 3항의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 허가받지 않고 기본재산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금이 완납됐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수 법인의 경우에는요, 허가 없이는 매매로든지 대출받는다든지 경매든지 다 효력이 없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해당 토지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서에 있는 현황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토지가 매각되는 건데, 요 세 개의 분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근데 여기 하얀색 표시된 부분 있죠. 요게 매각에서 제외되는 토지예요. 네.
마치 꼭 알박기처럼 요 토지 안에 딱 제3자의 토지가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선화지라 그래서 요쪽으로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요 고압선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경매 물건들 중에 유찰이 여러 차례 되는 이런 물건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 낙찰 받고 뭐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물건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매가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가 허가 결정까지 주무관청에 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허가 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낙찰받고 매가 허가 결정까지 주무관청에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매각이 불허가 되고 입찰보증이 몰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해당 그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허가서를 그러면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낙찰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소유자, 다시 말하면 이 경매 채무자인 학교법인 측에서 신청을 해줘야 돼요. 음. 당연히 낙찰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 채무자였던 학교법인이 이것을 신청해 줄 리가 없죠. 사실상 이런 물건은 입찰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런 물건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릴 때 법원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런 특수법인의 물건의 경우에는 경매를 아예 안 받아주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많잖아요. 어떤 채무, 이 법인이 낙찰받은 사람 위해서 대신 허가서를 제출해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것은 건설사인데 뭐 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같은데 공사대금 못 줘도 경매를 넣어봐야 진행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채권 간의 채권 거래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경매를 신청해봐야 누가 낙찰 받아서 소유권 이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다만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근저당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이 매각대금에서 근저당이 전액 배당이 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이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고 근저당을 설정해야 돼요. 이런 특수법인에다가 대출해 준다고 하시면. 근데 이 건설사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돈을 그냥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랬다 판결받아서 경매 신청한 건데 이런 거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물론 어떤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적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진행할 수도 없는 이런 물건을 법원 사이트에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예, 감정평가해야죠. 경매 시청은 채권자만 이 비용을 예납하는 거잖아요. 감정평가 수수료 또 만약에 누군가 이걸 낙찰받고 재매각으로 가더라도 매각 수수료는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법원에서도 뭔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경매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권리 분석 잘 해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11월 21일 화요일 날 초보자분들도 경매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강남 서초동에 있는 강의장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강의실 이론 수업 4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입찰 절차를 참관하는 수업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처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경매에 대한 기초과정 저와 함께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이번 커리큘럼에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은 아래 링크 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